말이 마음을 바꾸고 사람을 바꿉니다. 듣는 이에게 밝고 따뜻한 말을 전하세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세요. 자존감을 키우는 시작입니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기분과 감정, 푸념을 더는 보이지 않게 넣어두세요. 나와 세상의 좋은 점을 찾고 재미있게 살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푸념을 끊으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우에네시 아키라의 푸념도 습관이다 라는 책인데요. 마음속에 품은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푸념이라고 하죠. 이런저런 푸념을 말하고 나면 그 순간은 기분이 좀 풀리는 것 같기는 한데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푸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는데요. 심리학자로서 지난 30여 년 동안 마음과 인생이 답답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해결책을 안내해온 저자는 푸념하는 습관을 고치면 성격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통해 푸념을 멈추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심리 습관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평소 푸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도 탓하지 않고 인생을 재미있게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푸념도 습관이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푸념하지 않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삶의 방향이 바뀐다. 많은 사람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푸념하곤 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힘들어. 노력해도 소용없어. 난 항상 운이 나빠서 큰일이야. 하는 일마다 결과가 안 좋잖아. 그러나 불평한들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죠. 왜냐하면 푸념을 시작한 순간부터 사고 회전이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조바심이나 억울함 같은 부정적 감정만 늘어나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욕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 인간관계와 상황은 더욱 꼬이고 하던 일도 잘 풀리지 않아서 계속 안 좋은 결과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예 푸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것이지요. 푸념은 시간 낭비다. 그럴 틈에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자. 결심만으로도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더욱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푸념할 때와는 달리 더 즐겁고 기쁜 경험을 하게 되겠죠. 가능한 한 푸념하지 않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생활이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평안해지니 이전보다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푸념보다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푸념이 많아졌다면 인생을 충실하게 보내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죄다 시시한 사람들 뿐이야. 일이 하나도 재미있지 않아. 만사가 다 싫다. 나는 망했어. 이제 끝장이야. 정신적 만족을 못하기에 작은 불평이 푸념의 수준까지 격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푸념이 많아졌다는 것을 자각한 순간 삶을 다시 점검해 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늘어난 푸념을 통해 인생을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삶의 방식을 조금이라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예로 새로운 취미를 찾는다면 생활 리듬도 바뀔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보기, 과감하게 장기 휴가를 내서 여행 떠나기도 좋습니다.
인생에 더 충실해질 활동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거기에 열중할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을 만나 알아가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푸념은 자연히 줄어들겠죠. 자기가 푸념하는 정도를 인생의 충실도를 재는 바로미터로 삼으면 인생을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파나소닉의 창업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매사를 남에게 맡기고 좋은 결과를 바라지 말라.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지 말고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아라.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젊은 시절 가전제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 만에 자기 소유의 기업을 세계적인 규모로 발전시켜 무려 경영의 신이라고까지 불린 인물입니다. 그는 항상 경영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80세가 넘어도 손수 학교 건립에 힘을 쓰는 등 꾸준히 다양한 방식으로 후진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고령에다 창업자라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무조건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는 솔선수범하는 삶의 방식을 실천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떠올리는 것은 누구에게 시킬지가 아니라 먼저 내가 하자였죠. 이처럼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다면 나이가 들면서 푸념도 함께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행동하고 노력하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더욱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요.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면 불만은 줄어들 겁니다. 반면에 무슨 일이든 남에게 맡기기만 하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불만만 쉽게 쌓이고 맙니다. 그 불만이 바로 푸념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령 잘하지 못하는 일이라도 혹은 내키지 않고 귀찮은 일이라도 남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불만도 줄고 입에서도 푸념은 결코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새로운 도전에 소극적인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도전에는 많든 적든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이 위험이지 실제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거나 재산을 잃는 등의 중대한 사건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창피를 당할 수도 있지요. 자격증 시험에 도전했다면 불합격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실패 경험이 축적되어 자신감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전을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는 충족감을 느낄 때가 의외로 더 많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 있어 가장 큰 충실함과 기쁨은 위험한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다. 이 말 속에 담긴 위험도 목숨 바칠 큰 사건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단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거나 창피를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입니다. 실패할지도 모르는 위험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오히려 왕성한 의욕을 드러내며 도전한다면 더 큰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창피와 실패가 두렵다고 도전에 소극적으로 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움츠러든 사람이라면 매사에 푸념만 쏟아내며 살게 되지 않을까요?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말도 신중히 한다. 말은 강한 영향력을 품고 있어서 푸념하는데 버릇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푸념은 버릇으로 안착하기 쉽습니다.
별 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넋두리를 하는 사이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아침부터 밤까지 푸념만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예를 들면 가족과 대화할 때 푸념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직장에서 업무 중에 푸념만 쏟아내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한 자신의 나쁜 습관을 알아차리면 곧바로 단호하게 그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사이엔가 친구와의 수다도 푸념, 식사 중에 꺼내는 말도 푸념, 혼잣말도 푸념이 되어 그야말로 온종일 넋두리만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입버릇이 되어버린 푸념이 인생에 미치는 악영향과 파괴력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주변 사람들을 짜증스럽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인간관계도 악화시킬 테니까요.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는 유지하기보다 빨리 없애야 좋은 것도 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은 적극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푸념하는 습관, 즉 부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은 가급적 빨리 고쳐야 합니다. 입 밖에 내는 자신의 말의 무게를 생각하고 항상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한 신입사원이 입사 후 총무부에 배속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래 영업 분야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싶다고 열망하고 있었죠. 자신의 희망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차츰 푸념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시해, 재미없어, 싫어 같은 어두운 말만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푸념하면 할수록 자신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주변 분위기도 나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습관을 고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푸념 대신에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죠. 참 재미있을 것 같네요. 보람이 있어요. 이거 흥미진진한데요. 긍정적인 말을 하자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자 의욕도 생기고 기분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힘찬 모습을 본 상사와 임원들은 저 씩씩하고 명랑한 직원에게 영업을 시켜보자고 눈여겨보았고 결국 그는 바람대로 영업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즉 푸념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한 덕분에 모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행복을 거머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항상 뭘 해도 잘 안 된다며 투덜거리기만 하며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쩌면 푸념이 입에 붙어버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회를 잡고 싶다면 긍정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에는 좋은 기회를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법이니까요. 부정적인 사고는 푸념을 하게 만듭니다. 부정적 사고란 사물을 나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이제 곧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는 아들의 장래에 대해 셀 수 없이 많은 푸념을 늘어놓곤 했던 겁니다. 우리 아이 장래가 걱정이야. 앞날이 염려돼. 이런 성적으로는 분명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우리 아이는 잘하는 게 없어. 애가 야무지면 나도 마음을 좀 놓을 텐데. 그러나 사실 아들은 어머니가 생각하는 만큼 문제아가 아니었습니다. 성적도 나쁘지 않고 활발한 성격이어서 친구들도 많아 훌륭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푸념만 하는 것은 그녀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푸념을 듣는 상대방은 부정적인 말만 들으면 정말로 재구시를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 당연한 사실을 좀처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어머니도 자식을 칭찬하며 키우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데까지 생각이 못 미친 것이죠. 부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푸념만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긍정적인 말과 생각이 늘어납니다. 즉, 사고방식이 서서히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더불어 푸념 대신에 칭찬과 격려를 하게 되면서 자녀 등 다른 사람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웃어도 기분을 바꿀 수 있다. 사람에게는 한 가지 생각에만 골몰하면 사물의 나쁜 면만을 의식하게 되는 심리적 경향이 있습니다. 즉, 생각이 지나친 바람에 부정적 사고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힘들게 기획서를 만들어 제출했는데 상사의 반응이 냉담한 경우, 그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푸념이 쏟아져 나올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왜 저렇게 매정한 거야? 너무해. 내가 기획서에 뭐 중요한 걸 빼먹었나? 내 실력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사실 상사는 때마침 고객과 큰 문제가 생겨서 심란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부하 직원이 제출한 서류를 기획서가 아니라 단순한 보고서로 착각한 걸 수도 있겠죠. 아마 며칠 후에는 웃으면서 좋은 기획서라고 칭찬할지도 모릅니다. 지나친 생각으로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 푸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사람은 무심코 생각을 지나치게 하곤 합니다. 인간관계와 관련하여 많은 책을 쓴 데일 카네기는 그러한 지나친 생각을 막는 방법으로 웃음을 제안합니다. 사물을 지나치게 외골수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쓸모없는 고민은 웃음으로 확 날려버리는 것이 좋다. 웃어서 고민을 쫓아버리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웃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재검토하자는 의욕도 솟아납니다. 요컨대 웃으면 낙천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낙천적이 되면 푸념이 줄어들고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얻게 되지요. 세상은 바꿀 수 없어도 나는 금세 바꿀 수 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 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하면 인생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힘쓰면 푸념하는 행동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즉, 푸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불만이 생겼다고 바로 푸념하는 습관이 사라집니다. 최종적으로는 푸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푸념하지 않게 되면 신경질적이며 불만이 쌓이기 쉬웠던 성격이 변화합니다. 다시 말해 만사에 대범해지고 불만을 쌓아두고 살지 않는 시원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격이 되면 운명까지 바꿀 정도의 힘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사람들과 더 즐겁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겠지요. 실수하더라도 더 많이 배우고 더 빨리 만회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으면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긍정적으로 사고하도록 노력하면 자연히 운명은 좋은 쪽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기쁨이 더 크다.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무엇을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노력을 하더라도 애타는 마음과는 달리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는 법입니다. 기분이 침울해질 뿐만 아니라 빨리 어떻게든 해야 한다며 조바심만 내느라 실수를 연발하겠죠. 이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인생에 나쁠 때도 있으면 좋을 때도 있다. 이별은 피할 수 없지만 새로운 만남의 시간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겨울이 오면 곧 봄이 오고 밤이 오면 다시 아침이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암울한 시기는 끝나고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때가 오는 법이죠. 그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너무 우울해하거나 쓸데없이 초조해하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푸념하지 말고 맡은 일을 담담히 해나가면서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운이 좋아. 프랑스의 작가 프랑수아 라블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무엇을 해도 잘 안 될 때, 사람은 영원히 행운을 맛보지 못한 채 인생이 끝나버릴 것처럼 느끼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머지않아 만사가 잘 돌아갈 날도 반드시 찾아온다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력마저도 기대에 어긋날 때는 그저 철저하게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바로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배부른 여우라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한 굶주린 여우가 먹이를 찾아 숲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떡갈나무 구멍 속에 양치기가 숨겨놓은 빵과 고기를 발견했습니다. 여우는 매우 기뻐하며 구멍 안으로 들어가 정신없이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를 정도로 마구 먹어댔지요. 그런데 이제 구멍에서 나오려 했더니 좁은 구멍 입구에 불룩한 배가 걸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여우는 어찌할 바를 몰라 훌쩍훌쩍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여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구멍 속에서 울고 있는 여우한테 상황을 듣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가 꺼져서 밖으로 나올 수 있을걸? 이 이야기는 불행이 영원히 이어지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불행의 한가운데 서 있을 때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라 슬퍼하지만 한탄한들 불행이 떠날 일은 없습니다. 불행에 좌절하여 푸념만 늘어놓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리 푸념해 보았자 불행한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담담히 해나가는 사이 반드시 그때는 찾아옵니다. 그때란 운과 불운의 경계가 바뀌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 이솝우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현실에서도 이루어진다.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푸념을 줄이는 요령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주로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은 머릿속에서 바른 자세와 동작에 대한 이미지를 반복하여 떠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 기록을 냈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거나 그때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른 자세를 몸에 배게 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죠. 긍정적인 사고를 몸에 익힐 때도 마음이 느긋해지는 장면이나 성공을 해서 칭찬받는 모습 등을 상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맑은 하늘이 펼쳐진 바닷가나 끝없이 뻗어나가는 시원한 초원 속에서 자신이 편히 쉬는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큰일에 성공해서 많은 관계자에게 웃음 띤 얼굴로 감사 인사를 받는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도 좋겠죠. 그런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리는 것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은 밤에 잠자기 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럴 때는 부교감 신경도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발해지면 마음이 안정되어 상상한 이미지가 잠재의식 속으로 조용히 스며듭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사물의 좋은 면을 보자고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배지만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새겨넣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새겨지면 자연스럽게 만사를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대처할 줄 아는 힘을 얻게 되지요. 에도 시대의 국학자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기쁜 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잊어버린다. 그러나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일은 매우 걱정하며 끝까지 잊지 않는다. 긍정적 사고력이 부족한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일면으로만 시선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불만스러운 일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기쁜 일 역시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쁜 일에만 자꾸 마음을 빼앗기며 기쁜 일은 바로 잊어버리곤 하지요. 그래서는 불만만 쌓여서 영원히 인생에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불만은 바로 잊고 될 수 있으면 기쁜 일만 기억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그것이야말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요령이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 사고를 익히는 것이 푸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인생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기 힘들더라도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많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점심을 맛있게 먹었어. 저런 걸 찾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다. 저 사람이 친절하게 대해줬어. 어떤 소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기쁜 일에 해당합니다. 기쁜 일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김으로써 부정적인 사고는 모습을 감추고 긍정적인 사고와 함께 힘차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곧 발견할 것입니다. 푸념 한마디가 도움이 되는지 생각한다. 푸념은 일본에서는 한자로 우치라고 씁니다. 어리석다 우와 어리석다 치로 이루어졌는데 한자 치는 지혜가 병들었다, 즉 정상적인 지성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자 자체의 의미만 봐도 푸념은 어리석을 뿐 지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념에도 오히려 분노와 짜증 같은 부정적 감정만 커지고 마음이 흐트러져 긍정적 사고를 못하게 되므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푸념의 한자 단어를 우치라고 적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푸념만 하는 병든 마음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푸념의 어원은 불교에서 기인한 것으로 그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푸념하는 병을 고치려면 연기관을 익히는 것이 좋다. 여기서 연기란 사물의 원인과 결과를 의미합니다. 경전의 말은 푸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차분히 상상해 보기를 권하는 것이지요. 푸념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를 경계하고 이를 못하게 우리를 이끌어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기관을 참고하여 푸념이 나쁜 결과만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푸념하고 싶어질 때 자신에게 제동을 걸 수 있게 되겠죠. 푸념하면 마음이 더 흐트러지고 부정적 감정이 부풀어 올라 긍정적인 사고를 못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런 결과를 상상한다면 푸념은 저절로 자제하게 되지 않을까요? 한 번에 완벽한 일은 없다. 완벽주의에 빠지면 푸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란 일이 100% 완성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설령 99%를 완성하고 그 완성도가 훌륭하다고 해도 1%의 불만이 남으면 결코 용납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한 결과라고 생각해도 본인은 완성에만 집착하며 초조함과 우울함에 빠져 푸념만 하고 맙니다. 완벽주의에 빠지면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을 지키는 일인데 말입니다. 완벽주의에 심하게 물들면 완벽함이 최우선 사항이 되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납품이 늦어져 회사에서 질책을 듣거나 거래처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는 등 주위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되는 일이 잦아지겠죠. 혹시 자신이 완벽주의에 빠져 있다면 80% 주의로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성도 80%의 단계에서 이걸로 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에서는 충분히 통용됩니다. 60% 수준이라면 대충 일하지 말라고 지적받을 수도 있겠지만 80%로 불합격될 일은 좀처럼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도 걱정된다면 우선 기한에 맞추고 나서 남은 20%를 수정하여 채워넣으면 됩니다. 80% 주의에 따라서 기한을 지킨다면 100%의 완벽함을 추구할 때보다 마음이 편해지며 사회적인 평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나칠 정도로 완벽만을 추구하지 않고 여유롭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을 느긋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완전한 것이 없음을 받아들인다. 완벽주의가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능력 있는 꾸준한 노력가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결코 완벽한 인간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꾸만 자신에게는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끝없이 푸념을 늘어놓게 됩니다. 내 능력은 너무 부족해. 난 왜 이리 인간관계가 서투르지? 이렇게 게을러서야 내 앞날에 뭐가 있을까? 인도의 철학자 하리다스 차우두리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완벽해지려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완벽함에서 점점 멀어져 버린다. 즉 완벽을 향한 노력은 그만두라는 뜻입니다. 부족한 자신을 싫어하기보다는 좋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런 내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죠. 노력하는 자신에게 합격점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애당초 매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일 자체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딘가에 불만스러운 점은 남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자신에게 그런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요구지요.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마음을 느긋하게 가질 수 있으며 푸념이 없는 인생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은 일과 자신에게 완벽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완벽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 대한 푸념도 자주 입에 올리기 십상입니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타인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을 요구하는 행위야말로 일종의 생떼를 쓰는 것이니까요. 너그럽게 주변 사람들을 대한다면 푸념도 줄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푸념도 습관이다 읽어드렸습니다. 우선 내가 푸념하는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차려야겠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처럼 푸념하는 말습관을 바꾸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